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단체장의 재산 검증 순서, 박종우 거제시장입니다. 박 시장의 농지는 또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통영의 리조트 주변에 있는데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통영 해안가 객실 50여 개 규모의 리조트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올해 초까지 대표로 있다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로 명의를 넘긴 곳입니다. 리조트 앞과 뒤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박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리조트 앞 219제곱미터 농지는 리조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6개의 대형 주차면이 그려져 있고 리조트 단체 손님용 버스 주차장이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리조트 뒤편 502제곱미터 농지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흙 대신 시멘트와 자갈을 깔아놓고 소각시설도 만들어놨습니다. 리조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경작, 이른바 자경의 원칙입니다. 용도를 바꿔 쓰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영시에 확인한 결과 리조트 앞뒤 두 필지 모두 전용 허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허가 나간 거 없습니다. 농지로 쓰는 거죠. 주차장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지 전용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뒤 공시지가 30%의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박 시장의 거제 가족묘를 포함해 통영의 리조트 주변 땅까지 모두 3필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기준 농지 전용 부담금이 8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박 시장은 허가 없이 부담금도 내지 않은 채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겁니다. 온전히 농지로만 존재하는 땅으로 보여지고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아가서 주차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대놓고 그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박 시장은 통영의 농지 두 필지를 허가 없이 리조트 운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혹시 원상복구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그래 하라고 하죠 뭐. 한편 박 시장은 8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부인 명의의 거제시 수월동 625제곱미터 농지에 대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창원시가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홍남표 시장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언론사 광고 예산은 한 해 15억 원 규모인데 뚜렷한 기준도 없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임 후 마련한 첫 기자회견.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자리였습니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에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례적으로 토요일 오후 5시에 마련된 기자회견. 불과 3시간 전에 확정돼 일부 언론사만 참석했고 창원시 자체 온라인 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적 조회수는 1,200여 차례에 불과합니다.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기자회견 이틀 뒤 창원시는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를 배정했습니다. 창원시의 최근 한 달 언론사별 광고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5개 언론사에 110만 원씩 모두 550만 원입니다. 이들 언론사는 모두 지난달 23일 창원시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곳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광고비 지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꼭 참석했다고 해서 그건 집행한 건 아니고 평상시에 좀 소외됐던 언론사 그런 언론사들을 위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창원시 의회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닌지 따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언론사에게만 집행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분명하게 짚고. 창원시 언론사 광고 예산은 한 해 평균 15억 원 규모. 뚜렷한 기준 없이 집행되는 자치단체의 언론사 광고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 광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뒤늦은 창원시장의 공식 사과에다 주먹구구식 언론사 광고비 배정까지 민선 8기 창원시정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진주시 100년의 역사를 한국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 진주성 옛 모습부터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장어거리까지 역사적 고증을 받아 화폭에 담겼는데요. 이형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전 진주성의 옛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길이가 10m에 이르는데 훼손되기 전 성곽의 옛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60전 60승 신화를 기록하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충의공 정기룡 장군. 노쇠로 된 못을 박아 만든 조선시대 갑옷 두정갑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진주의 역사가 한국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복 전후 혼란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며 잃어버린 옛 모습이 화폭 속에 복원된 겁니다. 전시작품은 모두 20점. 진주성 과거 모습과 진주 출신 위인들부터 진주대첩 광장 조성으로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장어거리도 선보입니다. 전시작품 상당수의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져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렸습니다. 복원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래하여 이 작업을 갖다가 그림으로 하나만 표현하고자 이렇게 해본 겁니다. 진주시의 옛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진주시 내동면 너운이 갤러리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제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간만에 맑은 하늘 볼 수 있나 했더니 금세 또 흐려지면서 오늘 자외선으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다만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몸으로 느끼는 최고 더위가 31에서 33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경남 지역 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 서부 내륙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그 외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다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고 천둥박,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일부 지역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낮 더위는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의 강도가 약간 강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낮에는 30에서 3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과 거창이 23도, 함양과 산청이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32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남부 앞바다로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로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 지역 전통 어업 방법인 숭어 들망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12호로 지정됐습니다. 숭어 들망어업은 숭어의 생태 특성과 이동 습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도장포와 망치, 학동과 다포 등 거제 6개 지역 어촌계에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예산 7억 원이 3년 동안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취업을 위한 경남형 트랙 사업의 환경 개선금 지원 규모를 1,500만 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은 20% 자부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트랙 사업은 경상남도와 협약을 맺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당 월 50만 원의 채용 장려금과 청년 주거지원금, 환경 개선금 등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경남의 대입 수능시험 응시생은 모두 3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원서 접수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되고 검정고시 등 응시생은 출신 학교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주년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에 설립된 뒤 50년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공론회장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청년어업인연합회가 어제 거제시 체육관에서 수산 관계자와 청년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45살 미만의 청년어업인 100여 명으로 꾸려진 연합회는 수산물 유통, 가공업과 양식업, 어촌 사업 등으로 나눠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어업인들의 소통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경남연합이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협정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제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어제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창원과 경기도 수원 등 전국 4개 특례시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